자,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방정식의 두 번째 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평면좌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함수, 비례함수로 표현이 됐고, 본격적으로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기울기의 개념, x절편, y절편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상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함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약간 조금 몇 개의 과정이 더 첨부가 돼서 조금 깊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물론 좀 활용해서 문제를 내자면은 뭐 문제의 난이도는 끝없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은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항상 이런 꼴이죠. y는 mx 플러스 뭡니까? n이다. 그리고 기울기와 y절편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했었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하나하나씩 저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직선의 방정식 나왔죠?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크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알아야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한 점, 즉 뭡니까? 즉 뭐가 이 직선이 지나는,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지나는 그러한 x1, y1, 그죠? x1, y1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한 점과 기울기.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질 수도 있죠. 이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질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사실상 두 번째 의미랑 똑같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기울기 줬어요? 근데 우리 기울기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기울기의 정의는 뭡니까? x의 증가량 또는 변화량이죠.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죠? 요게 이제 기울기죠.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두 점을 주어줬을 때 기울기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주고요. 어떤 점 지나요? x1, y1. x1 넣어보세요. x 대신 x1 넣으면 y1 나오죠. 그죠? 따라서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지어졌을 때 뭐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이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기울기는 뭡니까? x의 변화량. x2에서 x1 빼요. 순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x2에서 x1을 빼면 y2에서 또 이것도 순서대로 y2에서 y1을 빼야 되겠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울기. 여기서는 m이 되겠죠. 그리고 x1, y1 지나다. x 대신 x1을 넣으면 y1 나오죠. 세 번째, 뭐 이렇게 공식을 외워도 되지만, 그죠? 뭐 공식 아닌 공식입니다. x절편이 a래요. 그럼 a, 0이죠. y절편이 b래요. 그럼 0, b죠. 그러면 이런 꼴로, 즉 표준형으로 우리가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y는 뭡니까? x의 변화량. a에서 0 빼면 a죠. 0에서 b 빼면 마이너스 b죠. 그리고 x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y절편이 뭐죠? b니까 플러스 b.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자,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이것도. 자, 이걸 양쪽으로, 왼쪽으로 이항을 해요. 그러면 a분의 bx 플러스 y는 b. 그죠?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b로 나눠볼까요? b로 나누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b의 합은 1이다.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뭐 이 공식을 안 외운다고 그래서 이걸 안 외운다고 그래서 시간 걸리고 그런 문제는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 기울기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아니 3학년 과정이죠. 자, 제가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자, 직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렸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였을 때, 세타였을 때, 그죠? 여기를 O,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해봅시다. 삼각형 OAB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OAB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X의 변화를 분해, 즉 O를 기준으로 X의 변화를 분해, Y의 변화량. 직각삼각형 OAB에서 이건 뭐? 밑변분해.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요. 높이. 밑변분의 높이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이게 밑변분의 높이 아닌가요? 세타를 기준으로 보면 세타의 마주보면 높이고 세타를 끼고 있는 변이 밑변이니까 높이.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기울기 정이잖아요. 기울기 정이잖아요. 물론 X축과 양의 방향. 이게 양의 방향이죠. 이건 음의 방향이고요. 양의 방향과 이런 거 세타였을 때. 따라서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래, 60도. X축의 방향, 양의 방향과 60도래요. 그럼 뭡니까? 기울기는 탄젠트 60도가 되겠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X축과 양의 방향과 뭐 각이 몇 도다 라고 하면은 탄젠트가 이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알면 되겠죠. 물론 우리 기울기라는 뜻은 직선의 개념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즉 1차식, X에 대한 1차식에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곡선에서는 기울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이제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우리가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죠? 방정식 개념보다는 우리 평면에서 도형의 관계를 한번 봐보자고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그죠? 어쩔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둘째는 이렇게 평행할 때. 세 번째는 일치할 때. 이 세 가지 아닌가요? 그죠? 자, 이거는 첫째.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번째는 두 직선이 일치할 때. 자, 그러면 두 직선을 뭘로 놔볼까요? 이렇게 놔볼까요? y는 ax 플러스 b와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놔봅시다. 물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표준형이라고 그러죠. 표준형. 표준형은 함수꼴로 나타나는 게 표준형입니다. y는 이렇게. y는 fx꼴로. 일반형은 ax 플러스 by는 c 또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즉 방정식꼴로 나타내는 게 일반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표준형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이거 가장 이것도 많이 했어요. 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연립방정식, 두 1차식의 연립방정식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이 직선도 만족시키고 이 직선도 만족시켜주는 x, y 값은 뭐지? 예를 들면 2x 플러스 y는 3이야. x 플러스 y는 1이야. 이 두 점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 y 값을 구해. 그러면 연립해서 풀었죠. 뭐 가강법이니 뭐 대입법이니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이 기울기만 다르면 끝입니다. 왜? 기울기만 다르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죠. 따라서 a와 a 프라임이 다르기만 하면 이 조건은 끝납니다. 자, 그럼 평행일 때는 어떻게 되냐? 평행일 때는 기울기만 같으면 되죠. 근데 뭐는 달라야 돼요? y절편은 달라야 되겠죠.
기울기는 같은데요. 그죠? A'을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죠? 기울기는 달라요. 아니, 기울기는 같아요. 평행하니까. 그러나 뭐는 달라? Y 절편은 달라야죠. 그죠? Y 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세 번째 경우가 되겠죠. 일치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Y 절편까지 우리가 뭐하면? 같아버리면. 그러면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지금 두 번째 경우에서처럼 뭐 기울기가 같죠? 또 뭐도 같아야 돼요? Y 절편도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일반형이죠? 그럼 두 직선을 어떻게 놓으면 돼? 일반형은.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일반형일 때는 두 직선을 이렇게 놔볼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란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 이렇게 일반형으로 놔둬볼게요. 물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갖고 아까처럼 해도 됩니다. 자,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기울기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b랑 관계 있지 않나요? 즉 x의 계수의 b랑 y의 계수의 b가 서로 다르다는 뜻은 뭐예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죠. 두 번째, 평행하다?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인 즉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이러면 같은 것이죠. 근데 뭐는 달라야 돼요? 상수의 b. 상수의 b니까 c와 c'이 달라버리면 되죠. 그죠? 쌍수의 b니까. 물론 이건 a로 놓는 게 좋겠죠. 그죠? A'이죠, 여기는. 그러면 일치할 때는 기울기도 같고요. 즉 x의 계수의 b와 y의 계수의 b도 같고 상수의 b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치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일반용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말을 해준 거예요. 그죠? 우리 뭐 하나만 끝나? 요거 수직이다. 수직이다.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수직이다. 자, 오늘 이번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요. 중학교에 비해서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건 공식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그러니까 한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x고요. 하나는 y는 m'x 플러스 이게 x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mx 플러스 n 그리고 m'x 플러스 n'. 이랬을 때 수직일 때 두 직선의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두 직선의 기울기 곱, 즉 뭡니까? m과 m'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증명해 줄게요. 이것도 증명할 줄 알아야지 돼요.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증명은 되게 단순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표표면 하나를 그리고요. 직선 두 개를 근데 그 직선을 이렇게 놔버리세요. n과 n'이 0, 즉 y절편이 0인, 즉 두 직선 모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원점을 이렇게 지나요. 그죠? 그리고 원점을 이렇게 지나요. 원점을 이렇게 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한번. 이게 요게 y는 mx고요. 이거는 y는 m'x입니다. 그래 놓고 두 직선을 지나고요. y축에 평행한 직선 하나 또 이렇게 그어요. 평행한 직선을. 그죠? 그리고 요 교점을요. 각각 A, B라고 해봅시다. 이건 O고요. 그러면 삼각형 OAB는 어떻습니까? 무슨 삼각형이요? 두 직선 수직이니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입니다. 뭐 이용하려고요? 피타고라스 이용하려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뭐 단순해요. 자, OA 좌표를요. 요 X좌표를 요거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K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K, 0이 되겠죠?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Y는 MX 위에 있으니까 X가 K면 Y는 MK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는 X가 K면 여기다 K 집어넣으면 Y는 M'K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볼까요? 뭡니까? 5A의 제곱 은이 아니죠. 플러스 5B의 제곱은 B변의 제곱인 AB의 제곱과 같죠. 그럼 5의 제곱은 뭐죠? 5의 제곱은 루트 안에 근호가 없어지죠.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K의 제곱 플러스 M제곱 K의 제곱. 5B의 제곱은 K의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K의 제곱. AB의 제곱은 AB K에서 K 빼면 0이죠. MK에서 M'K를 뺀 것이죠. 즉 MK 마이너스 M'K 이것의 제곱이죠. 자, 요거 오른쪽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 M으로 묶어서 나오면 K의 제곱이 되고 M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K제곱 몇 개 있죠? 2개 있네요. 따라서 2K제곱 플러스 M제곱 K제곱 플러스 M'의 제곱 K제곱 문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K제곱 해놓고 M-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K제곱은 전부 다 약분이 되네요. 약분이 되니까 2 플러스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은 요거 K제곱 약분되고 요거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죠. M제곱 마이너스 A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없어지네요. 여기 없어지네요. M제곱 없어지죠. M 프라임 제곱 없어지죠. 남는 건 뭐죠? 요거네요. 그죠? 2는 마이너스 2 M 프라임 되겠죠. 따라서 뭡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지금처럼 피타고라스죠. 정리,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갖고 두 점을 각 직선에 있는 두 점을 정해서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즉 이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증명을 해줬으니까.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지금 증명을 해줬어요. 본인 직접 또 증명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표준형이죠. 뭐 서로 수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죠?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죠? 여기 이거 1로 이항해서 b로 나누면 마찬가지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이죠. 이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양변에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요게 양변에 b 프라임 곱해 볼게요. 그러면 요건 이렇게 곱해야죠. 그럼 플러스 되니까 a 프라임은 b 프라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1로 이항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프라임 플러스 b 다시 써줄게요.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표준형으로나 일반형으로나. 그래서 뭐 표준형, 일반형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표준으로 넣고 풀면 제일 쉬워요. 굳이 그걸 막 일반형으로 바꿔서 또 풀고 뭐 표준형 공식이 따로 있고 일반형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뭐냐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어떤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요 거리는 수직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점에서 말하는 수직거리. 한 점 x1, y1이 있는데 이 거리 d라고 디스턴스 약사입니다. 수직거리죠, 이 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죠?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점의 직선 사이 거리를 공식화한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죠. x의 계수의 제곱, y의 계수의 제곱. 물론 이거 표준용으로 놓고요. 플러스 분의 이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x의 계수의 제곱, y의 계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값 분의 절대값 x1, y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대보호만 시키면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공식은 증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이 거리 공식 증명하는 약간 뭐 이제 여러 가지 푸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이 공식을 증명하는 게 이제 그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이 거리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1 과정 맞죠? 고1 과정. 두 번째는 벡터 이용할 수도 있어요. 벡터는 우리가 이제 그 선택 과목에서 배워야 되겠죠. 기하 벡터. 그렇기 때문에 고1 과정은 아니죠. 세 번째. 또 뭐를 이용해서? 미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분도 뭡니까? 고2 과정이죠. 네 번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1 이제 하반기 과정 때 배웁니다. 그때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공식을 증명, 즉 유도하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거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그 공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거리 d는 결과만 먼저 써볼게요. d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했듯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x의 계수 a제곱 y의 계수 b제곱, 그죠? 계수의 제곱이죠. 분의 ab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x1, y1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x 대신 x1, y 대신 y1을 집어넣어서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것이 되는 걸 지금부터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명이 약간 좀 복잡해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좀 치환을 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이용을 해서 치환을 해서 풀면은 조금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논리는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점 P에서 뭡니까? 직선 L까지 거리는 뭡니까? pH, 거의 선분 pH의 길이와 같죠. 선분 pH, 그죠? 물론 P는 직선 밖의 한 점 x1, y1, 이 P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H는 어떤 점이냐? P를 지나는 직선이 L과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점이 되겠죠. 왜? 직선거리는 수직거리니까요. 그죠? 수직거리니까. pH와 같다. 이거를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pH, 직선 pH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직선 pH 방정식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직선 pH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y는, 자,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y2-y1, 그죠? 이게 기울기죠. 그리고 어떤 점 지나요? 아무거나 x1, y1을 지난다고 해도 되고 x2, y2를 지난다고 해도 되죠. x1, y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를
x 대신 x1을 넣으면 y1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x1 넣으면 y1 나오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제가,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형으로 쓴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이 LA식을 제가 또 표준형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BY는 이항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죠. 따라서 Y는 이렇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증명해 줬어요.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직선 PH와 뭐 L이 수직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인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과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약간 이제 이 식을 똑같이 이제 변형을 시켜 볼게요.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양변에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겠죠? x2 마이너스 x1과 b를 곱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y2 마이너스 y1 이거에다가 a를 곱한 건 x2 마이너스 x1에다가 b를 곱한 것과 같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또 양변을 a 곱하기 b로 나눠버려요. 양변 a 곱하기 b로.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요? a, b로 나누니까 이건 b만 남고 y2 마이너스 y1은 분모가 a가 남고 x2 마이너스 x1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면 요거를요, 뭘로 나요? 요거를 k로 한번 치환을 시켜볼게요. 그래야지 좀 식이 편해져요. 이 식이 좀 편해집니다. 그러면 k로 치환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식에서 이렇게 되겠죠. y2 마이너스 y1은 bk가 되고요. x2 마이너스 x1은 뭐가 돼? ak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죠? 자, 이거를 제가 1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그럼 물론 이제 이 식에서 y2는 어떻게 됩니까? y1 플러스 bk가 되고요. 또 x2는 x1 플러스 ak가 되겠죠. 자, 그런데 h라는 점은 이 h는요. 요 h x2, y2는 어디 위에 있죠? 이 직선 위에 있죠.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뭐야? x2, y2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성립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 성립하는 한번 써볼게요. h2가 아니라 x2, y2를 L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 이게 성립하죠. 그죠? 자, 왜 그럴까요? x2와 y2를 대신 뭐를? 요걸 대입하려고 그래요. 요거 대입하려고. 요거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x2 대신 x1 플러스 ak b, y2 대신 y1 플러스 bk 플러스 c는 0이더라. 이렇게 되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식을 정리만 해보면 되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식을 정리하면 a제곱 k 플러스 ax1 b제곱 k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뭐 일단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a제곱으로 묶어볼게요. a제곱 묶으면 a제곱이 아니라 k로 묶어야 되겠네요.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k로 묶어봅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이렇게 k로 묶어버렸어요. 또 플러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를 그냥 나머지는 우측으로 이항해 볼게요. 나머지는 우측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
이렇게 이제 식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항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봅시다. 그냥 괜히 복잡하기만 하니까 요거 그대로 이항하지 말고 나머지 써봅시다.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식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자,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k 값은 이 식에 의해서 요거를 제가 요것만 조금 좀 과정이 길어서 그러죠. 요것만 조금 하나를 더 한 페이지를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요 과정만 좀 쓰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과정만 더 써서 보드 새 거에다가 붙여넣기 봅시다. 자, 이 식에서 k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항해서 뭐 a제곱 b제곱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이게 c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2번이라고 봅시다. 2번이라고 해놓어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이런 표현 썼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즉 p에서 이 직선자까지 거리는 뭐랑 같았죠? 선분 pH의 길이랑 같았었죠. 그죠? 이걸 말하는 거, 이거. 그죠? 요거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다시 이제 꺼내놓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pH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pH는. p는 x1, y1이고, h는 x2, y2니까, pH의 길이는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되죠? x2-x1이 뭐가 됩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까 x2-x1 여기 있죠? ak, y2-y는 bk죠?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어떻게 되죠? ak의 제곱 플러스 bk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식을 정리하면 k제곱은 밖으로 나오겠죠? k제곱 묶어버리면 절대값 k로 나오고요. 절대값 안에 k제곱은 근호 안에 k제곱은 절대값으로 나오니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k는 아까 어디 있어요? 요 k를 이번에 k를 여기다가 다시 환원시켜서 대입해줘요. 자, 절대값 a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에 놓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실수범위에서는 항상 양이죠. 절대부호가 의미가 없죠. 그냥 여기는 절대부호로 빼도 되겠죠. b제곱 분의 그 다음에 절대부호 안에 마이너스는 밖으로 빠져도 관계없죠. 빠지면 전부 다 플러스로 바뀌고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가 되고 이건 뭡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루트 씌우고 이렇게 제곱을 써도 되겠죠. 약분하려고 그래요. 약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여기 하나 약분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부호 ax1 문자를 잘못 썼네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자, 증명됐죠? 증명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논리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요 거리,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뭐랑 같다? 두 점 사이, 두 점 쓸 때 두 점 사이 거리와 같다. 이걸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씩 유도를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 자체에 나온다기 개념보다는 이렇게 모든 공식을 유도를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배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요. 그죠? 자, 맨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뭐 어떻게 되죠? x의 계수가 기울기죠. 마이너스 2. 어떤 점 지납니까? x에다 3 넣으면 그럼 x-3이 되죠. 마이너스 5. y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6에다 5 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한 점과 기울기를 주어졌을 때 뭐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 물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1, 3번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x의 증가량분의 y의 비증가량. 여기서 여기 빼볼까요? x의 증가량. 여기서 x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 y도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빼야 돼요. y는 1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또 3에서 마이너스 3을 뺀, 이것이 기울기죠. 어떤 점 지납니까? 아무거나 1, 3 넣어볼까요? x 1 넣으면 x-1이 돼야 되겠죠? 1 넣어야 되니까요. 1 넣으면 y는 3. 식을 정리해볼까요? 3분의 6이죠? 3분의 6은 2. 여기다 식을 아예 x 풀어버리면, 가로로 풀어버리면 2x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2에다 3 더하니까. 자, 3번 해봅시다. 3번은 y는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볼까요? x의 증가량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죠.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요. 마이너스를 빼야죠.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되겠죠. 그래 놓고 아무 점이나 마이너스 1,3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려면 x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y는 이게 0이 돼서 전체 0이 되고 y는 마이너스 3을 쓰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자, 그런데 이게 뭐가 되죠? 0이죠. 이게 0이잖아. 분자가 0이잖아요. 0 곱해봐 0이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3 뭐야? y는 마이너스 3. 뭐 이런 직선이죠. 마이너스 3. x축의 평행한 직선.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나중에 함수로 보면 상수함수라고 하죠. 자, 그 다음 x축의 평행? 자, 1번부터 보죠. 그래프 그려보면 조금 이해하기도 쉽겠죠. 그러면 제가 좌표평면 정해볼게요. 좌표평면 한번 정하면, 자, 1번부터 봅시다. 3,2 3,2.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x축의 평행이에요. x축 평행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은 y는 상수 이런 꼴이 되겠죠. 2를 무조건 지나니까. 따라서 y는 2. 똑같이 y축의 평행이에요? 하나는 x축의 평행인데 하나는 y축의 평행이야? 이것도 모르면 그래프 그려보세요. y축의 평행이야? 그런데 뭘 지나요? 어떤 점? 마이너스 2, 3을 지난대요. 근데 y축의 평행. y축의 평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지나야 되니까. 오, 이렇게 y축의. y축 평행하면 x는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즉 x는 마이너스 2. x는 항상 마이너스 2잖아. y가 몇이 될지는 모르지만 x는 항상 마이너스 2. 똑같이 하면 x축 평행해? 그러면 이것도 뭐? 이게 y는 2였듯이 이것도 x축 평행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축 평행 y는 이렇게 나타내요. y축 평행은 x는 이렇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려봐도 되고요. 좌표 평면을 한번 설정해서 해보면 됩니다. 자, 기울기와 y절편, 우리가 y는 표준형으로 나서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이죠. 그죠? y절편입니다. 표준형으로 놓으면 됩니다.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마이너스 y 이항하면 y는 2x 마이너스 3. 이게 뭡니까? 기울기, 이것이 마이너스 3이 y절편. y절편은 뭐예요? x가 0일 때 y값이잖아요. x도 0 넣어보세요. y는 마이너스 3 나오죠. 두 번째 식도 표준형으로 바꾸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2로 나눠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이게 기울기, x의 계수가 기울기죠 항상. 그 다음에 2분의 3이 y절편입니다. x에다 0 넣어보세요. y는 2분의 3 나오죠. y절편. x절편은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 되겠죠. 자,
평행하다? 직선이 평행해.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뭐 편육으로 놔뒀죠. 기울기가 3이에요. 기울기가 3인데 이 점을 지난대요. 이 직선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니까 2, 마이너스 1, 2를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 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되죠. 따라 3x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직이다? 이 직선이 수직이야.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인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과 수직이래. 그럼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몇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증명도 해줬죠.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기울기가 이 마이너스 2이고 어떤 점 지나? 마이너스 2,1 지나니까 x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되니까 플러스 y는 1이에요. 그럼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 일치한다?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기본형으로 일반형으로 놔뒀죠? 일반형으로. 그러면 이거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y는 이렇게 해요. 그래야지 기울기 y절편 보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 따라서 y는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2. b분의 2죠. b분의 2. 조금 더 이쁘게 써보겠습니다. b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2죠. 자,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울기와 기울기끼리 같아야 되겠죠? 또 y절편끼리 같아야 되겠죠? 이거 y절편 마이너스 b분의 2고 이거 y절편 1이니까. 그죠? 요 식에서 양변에 b를 곱하면 마이너스 a는 2b가 되고요. 그죠? 이 식에서는 b는 뭡니까? 마이너스 2네요. 양변에 b 곱하면 b 대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어요. 그죠? 따라서 a는 몇입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4.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4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뭐죠? 2가 되겠죠. 일치한다? 표준형으로 바뀌어서 기울기와 y절편이 같다. 아니면 일반형이면 아까 그랬죠? x의 개수의 비와 y의 개수의 비는 상수의 비까지 같으면 일치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한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우리 뭐라고 그랬죠? 한 점 x1, y1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일반형의 직선이 주어졌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수직거리죠. 요거를 d라고 하면 d는 어떻게 되죠? 우리 공식 증명도 해줬죠?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분의 x1, y1을 여기다 대입해서 절대부호를 씌워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리 d는 첫 번째는 공식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표준형으로 했네요. x의 개수의 비 3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그죠? 네 3,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절대부호 3 x 대신 3 넣고 마이너스 4하고 y 대신 1 넣고 다음 플러스 5 이 값이 되겠죠.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이건 뭐시죠? 9, 16, 루트 25니까 5죠. 이거는 9-4죠. 9-4 그러면 10이 되겠네요. 따라서 2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1에서 3x-4y 플러스 5라는 직선사의 거리는 2다. 두 번째 똑같습니다. 한 점 0,0일 뿐이죠. 자, 이것도 표준형으로 바꿔볼까요? 아니 표준형으로 됐으니까 일반형으로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2x, y를 이항하면 y 플러스 5는 0. 얘를 왼쪽으로 이항해도 돼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여기다 00 넣으면 되겠죠. 00 넣으면 뭐만 남아요? 5만 남죠. 하긴 절대 뭐 붙이나 말아죠. 그것도 양수니까. 따라서 분모는 루트 5 분자는 5 유리화시키면 몇입니까? 루트 5 즉 0,0에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까지 거리는 루트 5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간단한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물론 직접 본인들이 풀어봐야지 본인 것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손으로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